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손절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. 나무 하면 땡땡이, 땡땡이 하면 나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거든요. 원래 다 같이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특정 무리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면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. 뒤에서 제 험담을 하고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친구들이 저랑 어울리지 못하게 했었어요. 그래서 그 무리 애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같은 학년 동급생들은 거의 다 알 정도였어요. 근데 그때도 제 절친은 항상 저랑 같이 붙어 다녔고 제가 힘들어할 때 되게 큰 힘이 되어줬어요. 근데 어느 날은 저를 따돌리던 그 무리가 만들어낸 소문 중에 이걸 걔네가 어떻게 알지? 싶었던 저의 비밀이 포함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도대체 그 애들이 그 비밀을 어떻게 알지?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한참 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랑 제일 친했던 그 친구가 저의 비밀을 다 전달해주고 있었던 거예요. 제가 그 친구한테 털어놨던 비밀을 그 무리 애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. 정말 매일 같이 붙어 다니면서 의지했던 친구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진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어요. 나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믿지?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아하고 믿었던 친구라서. 그 후로 그 친구의 행동들을 돌이켜봤는데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더라고요. 일단 그 친구랑 저는 같이 활동하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. 교내 활동, 외부 활동, 대회, 학원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. 학원 원장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면 제가 완벽주의 성향이 좀 심한 편이어서 제가 만족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이고 붙들고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저랑 같은 반 친구들이 과제를 대충 해오고 수업에 집중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. 그때 원장님께서 이제 화가 많이 나셔서 여기서 나무만 항상 잘해오는데 나무만 저쪽 잘하는 반으로 옮겨서 수업하고 싶다. 너희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해오면 준비 열심히 한 애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. 라고 하시면서 혼내신 적이 있어요. 그때 그 절친도 같은 반이었는데 그렇게 혼나고 나서 다른 젊은 남자 선생님께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.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저랑 같은 반이니까. 며칠 뒤에 그 선생님들 방에서 저랑 원장님이랑 입시 준비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젊은 남자 선생님이 옆에 계셨거든요. 그 쌤이 원장님께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서 그 친구 얘기를 꺼내셨어요. 그 친구랑 저랑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선생님께서 나를 지목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왠지 모르게 위축되더라고요. 그 후로 한 번은 그 학원에서 제 절친이 과제 준비는 안 하고 옆방 가서 놀고 있길래 제가 장난식으로 땡땡아 놀지 말고 얼른 준비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젊은 남자 선생님께서 복도를 지나가고 계셨거든요. 근데 그때 저를 보면서 나무야 너나 잘해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. 그때 엄청 당황했는데 그 이후로 그 선생님이랑 친구랑 많이 친해 보이기도 했고 그 친구랑 저랑 다르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불편해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친구랑 여러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.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큰 비중을 맡게 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본인의 역할이 적다는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하고 나간 적도 있어요. 이런 일들은 어린 마음에 속상해서 한 일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저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제 비밀을 전한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. 그렇게 이 친구를 손절하게 됐어요. 여기서 제가 배운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모든 게 그 친구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. 제가 그 친구에게 너무 많은 열쇠를 준 거예요. 지난 귀인 영상에서 말했던 건강한 거리감 있죠. 아무리 친한 사이였어도 적당한 거리를 뒀어야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엔 많이 어려서
저의 비밀을 그 친구에게 다 털어놨던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. 물론 그걸 악용한 친구가 나쁜 거지만 나의 비밀이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타인에게 털어놓는 건 내가 내 무덤을 파는 거구나 하는 걸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친하고 각별한 관계여도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. 집에 있는 시간보다 외부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기니까 그때 당시에는 엄마보다 친구랑 더 친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. 근데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를 잃고 나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. 모든 인연이 영원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.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는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였어도 시간이 흐르고 각자 성향이나 스타일, 가치관 이런 게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친구를 잃는 것에 대한 슬픔이나 아픔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무뎌졌다고 해야 할까?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여도 언제든 끝날 수 있다. 그 끝이 온다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덤덤하게 받아들이자.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모든 인연의 끝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멀어지게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멀어졌던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해 드릴게요.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 친구를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교훈들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이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거기서 분명히 저처럼 어떤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제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한 명이 떠나면 누군가 한 명은 꼭 들어오거든요.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좋은 영양분으로 남겨두시고 앞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